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기자님 그 취재한 게 정확하게 맞는 게 네. 윤석열이 한덕수를 밀었는데 민 것처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야 지금. 본인도 역효과 나온 걸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들었던 취재는 윤통에 대해서 어쨌든 캠프든 누구든 단일화 쪽에서는 좀 지금은 드러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이제 요청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통 쪽에서 윤통 쪽에. 예. 지금 단일화 국면이니까 그렇죠. 자꾸 당신 드러나지 마. 그렇죠. 그 일부러 먹었나? 판교 보리밥집에?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 보리밥집을 판교까지 가서 제가 그때 윤석열 성정상 먹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냥. 아, 그 집이 잘해서.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밀어주려면 광화문이나 캠프 근처나 뭔가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네. 판교까지 느닷없이 가서 그러면 아니 어디 갈 데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 집에도 못 들어가거나 혹시.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네. 1호 당원이고 1호 파면된 당원이죠, 아직. 대통령인데도 내보내지 않고 있어요. 1호 당원. 그런데 이제 한덕수 손잡고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겁니까? 이 여당 취재에 밝은, 여당 아니네.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그 사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굉장히 힘든 일인 거고 네. 사실 뒷선에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감옥 안 가기만 하면 최고 땡큐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냐라고 보면 볼 수 있지. 그걸 한덕수를 물고 다시 정치 일선에 나온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눈에 띄지 말아줘. 지금 선거에 도움이 안 돼. 이제 이런 요청을 받은 거잖아요. 네. 받고 열받아서 나온 건가? 아니, 그 지난번에 윤석열 신당 윤호겐 해보려다가 네. 그 그쵸. 간을 봤는데 망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식당이었네. 폭망했죠, 폭망. 그렇죠. 네, 폭망.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진심이 담긴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이티브 이 땡땡 윤상인 이 땡땡. 야, 네이티브 욕설. 네. 김계리 변호사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찰지던데. 아니 제가 하루 이틀 한 욕이 아니었어요. 그 연손 동기나 김계리 변호사의 연손 동기나 같이 공부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일상 언어래요. 김계리 일상 언어다 네. 욕설이. 네. 그래서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 흥분해서 뭐 윤상현 의원 보고 윤상현이 이 개땡땡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내가 막 하는 거 이게 네. 화가 난 게 아니다. 화가 안 났을 때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 감정이 격하다고 오해하지 마라. 평상 언어다. 평상이다라고 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났을 때 예. 뭐 그런 욕을 거 하고 쓰잖아요. 하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좀 다른 사람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신당 띄웠는데도 폭망하고 네. 그리고 뭘 자기가 시도할 때마다 여론이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그쵸.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경선 뛰는 팀들에서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네. 건데 정확하게는 한덕수 쪽이죠. 한덕수 쪽에서 네, 한덕수 쪽이 예. 지금 나중에 이 전략이 뭐냐면 단일화 되잖아요. 네. 한덕수 쪽에서는 분명히 잘라낼 그 거죠. 윤석열 선거기 들어올 겁니다. 그럼 선긋기. 잘라내죠. 네. 네. 그리고 그 이벤트가 가장 첫 번째 일어날 거예요. 단일화 그럼요. 되면. 단일화 잘라내지. 되면 네, 네. 되는 순간에 네. 뭐 나는 국무회의 때 막았느니 뭐 예를 들면 그때 예를 들면 국무회의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느니 이딴 소리 할 거예요. 네, 이런 소리 하고 뭐 정말 급하면 윤석열 탈당까지 얘기할 걸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친윤 쪽에서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덕수를 간판으로 내세우는 것뿐이다. 한덕수를 간판으로 쓰는 거지. 진심은 친윤이 권력을 갖는 거다. 그럼요. 그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다. 그런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친윤 전체가 윤석열하고 배반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친윤도 네. 그 대선 때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을 어디까지 버릴지를 판단해야 돼요. 예.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 봤거든요. 지금 두 가지 종류인데 네. 진짜 이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범이 있고 네. 망상증 환자들이죠. 네. 그리고 진다. 그런 사람들이 지는데 어. 낙법을 잘 쓰자. 야 어디로 엎어질래? 네. 이런 현명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 박 기자나 제 기자들한테도 거짓말도 치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많이 알다시피. 하죠. 거짓말한.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전화해도 저도 속이는 거야. 저도 전화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기자. 예.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럼 알겠는데 의원님 그 기사 안 쓸게요. 사람 그치. 우리가 뭐 기자도 거짓말 치잖아요. 예, 기사 안 아니, 쓴다고. 아니 1, 2년 본 것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나는 의원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고. 예. 지고 나서
엑시트할 네. 출구 전략을 같이 좀 마련해보자는 네.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취재원을 이제 그쵸. 소위 말해서 설득을 해서 네. 멘트를 드려야 그쵸. 되니까 맞아요. 저희도 근접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오늘 먹고 죽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기사를 빵빵 쓰고 이렇게 하지 그쵸. 않아요. 네, 공 많이 드립니다. 네, 내일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는 그날 기사 쓰고 끝나는 그쵸. 거야. 네. 저희도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취재원 관리 세게 합니다. 네, 이 정도 됐을 때는 끝까지 거짓말할 때는 제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저기들 이긴대. 가면 의원님 그러면 그 내가 다 좋은데 의원님 갈 길 가시고 머릿속에 한 2% 내 말만 한번 기억해 놔라. 네. 당신들 지면 뭐 어떻게 정계 개편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조심해야 된다. 이준석 네. 후보 뭐 또는 여기랑은 손잡으면 안 된다. 뭐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럼 엄청 고마워해.